안녕하세요, 김눈키입니다. 테슬라 신형 모델 3 통칭 하이랜드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는 외관이 간지나게 변경된 것은 물론 이전 버전 모델 3가 사용하던 부품의 50% 이상을 바꾼 역대급 페이스 리프트입니다.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아직 아쉬운지, 그리고 테슬라 차량들의 공통적인 불편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감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첫 번째로 테슬라의 승차감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명 달구지 같은 승차감에 골이 흔들려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 표현은 장난으로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딱딱하고 불편한 승차감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 최악의 자동차가 될 수 있는 것이 테슬라입니다. 여기서는 모델 3 모델 Y에 할 것 없이 노면이 고르지 못한 길이나 터널 앞 울퉁불퉁한 도로에서는 최악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람들의 기도와 성원이 이루어진 것인지 새로운 모델 3는 서스펜션 세팅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충격 소음의 25%가량 감소가 있었다고 하며 실제 주행 시에도 이전보다 확연히 달라진 승차감에 만족스러워하는 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전 서스펜션 세팅이 매우 스포츠 성향이었어서 호불호가 갈렸다면 하이랜드로 넘어오면서 스포츠성과 편안함을 일정 부분 타협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테슬라는 테슬라입니다. 기존 대비 좋아진 것이지 솔직히 현대차보다도 한 수 아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현대차는 달리다가 멈춘다는데 승차감만 좋으면 뭐해? 두 번째로 하이랜드는 정숙성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테슬라 차량은 기존에도 외부 소음을 막는 차음 수준이 준수했었는데 하이랜드로 넘어오면서 앞뒤 이중접합 유리를 적용해 소음의 30%가량을 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기저항 계수가 2.23에서 2.129CD로 더욱 진보되었으며 이것은 바로 전비의 향상과 함께 소음 차단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테리어에서 놀라운 변화는 2열에 8인치 디스플레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2열 스크린은 원래 대형차나 쇼퍼 드리븐 차량에서나 볼 법한 옵션의 끝판왕인데 테슬라는 역시 기존의 관행을 그냥 무시하고 2열 모니터를 박아버린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태블릿이나 디스플레이 해봤자 요새 얼마 하지도 않는데 요즘 시대에 맞는 당연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스크린으로 2열의 가족들과 손님들은 유튜브를 본다던가 영화를 보면서 테슬라의 불편한 승차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중요한 옵션 추가 사항으로는 한국인들이 엔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옵션이자 아반떼 모닝을 살 때도 반드시 추가해서 뽑는다고 하는 통풍 시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선 역시 박수를 쳐줘야 하는 변화일 것이며 한국인들의 쩍쩍 달라붙는 궁뎅이를 뽀송하게 만들어줄 축복받은 옵션이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 외에 자잘한 변화로는 센터 디스플레이에 베젤이 얇아져 더욱 최신 모델 같아졌으며 실내 간지나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차는 없고 테슬라는 특히 호불호가 매우 갈리는 브랜드입니다. 신형 테슬라 모델 3의 정신나간 단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불편함일 수도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솔직히 국산 아반떼나 모닝에도 다 있는 옵션인데 이 차 모델 3 하이랜드에는 없습니다. 바로 USS 초음파 센서입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을 카메라 정보만을 이용해서 구현해냅니다. 라이더 달고 억 단위로 올라가는 차량들보다 실제 사용해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발휘했으며 그것은 바로 자율주행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이 너무 높았던 나머지 주차 센서라고 할 수 있는 초음파 센서까지 카메라로 인식 가능하다는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짱은 좋았으나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차주들이 되겠습니다. 이미 모델 Y RWD에서는 USS 없이 출고가 되고 있고 안 그래도 궁뎅이 부분이 볼록 튀어나와서 주차선을 맞추기가 힘든 차량인데 여기서 초음파 센서도 없기 때문에 처음 주차를 할 때는 아니 내가 이렇게 주차를 못했나?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주차 실력 향상에는 매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로 도입된 통풍 시트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산차 통풍 시트를 생각하고 테슬라 모델 3의 통풍 시트를 사용하신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성능도 시원치 않은데 소음도 생각보다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머스크 형 통풍 시트는 한국에서 배워야지. 내가 만약 통풍 시트가 반드시 필요한 몸이라면 전세계 1등 통풍 시트가 깔려있는 브랜드 현기차를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 브랜드 전체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비게이션 사용에 있습니다. 수입차들이야 내비가 쓸 물건이 못 된다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겠지만 테슬라는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최악의 마이너스 옵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센터에 대빵만한 모니터가 있지만 대부분의 차주들은 전부 그 옆에 조그마한 휴대폰 거치대를 설치하고 핸드폰 T맵이 다 보고 있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테슬라 자체 내비게이션은 T맵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 마치 T맵 같지만 경로를 안내하는 알고리즘은 독립적입니다. 다행인 부분은 초기 완전 무쓸모 버전에서 업데이트를 지속해 조금씩 좋아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차주들이 핸드폰을 보는 이유는 바로 과속 카메라에 있습니다. 테슬라 내비게이션은 T맵 기반이
아니지만 과속 카메라 경고 기능이 없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서 과속 카메라 속도를 조그맣게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붉게 깜빡거리는 경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면서 센터 디스플레이를 보는 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또 핸드폰을 꺼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차량에 계기판이 따로 없다는 것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과속 카메라가 미친듯이 깔려있는 한국 도로에서 속도를 보려면 시선을 내려서 센터 디스플레이를 봐야 한다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결론은 핸드폰을 다시 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변경으로 HUD 하나 넣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테슬라의 고집하다는 인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이 나온 김에 테슬라 소프트웨어의 자잘한 단점으로는 오토 와이퍼가 있습니다. 맑은 하늘에 미친듯이 와이퍼가 움직이는가 하면 비가 미친듯이 내리는데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 꾹 닫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와이퍼 수동으로 돌려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테슬라를 타는 이유는 오토파일럿을 쓰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토파일럿을 사용하게 되면 오토 와이퍼가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맑은 날에 테슬라 와이퍼가 미친듯이 움직이고 있다면 저 새끼 또 저러는구나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로는 비전 센서에 오염이 생겨서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때마다 수동으로 오토 와이퍼를 해제해야 한다는 것은 불편한 부분 중 한 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메라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시스템상의 한계인 듯 싶습니다. 소프트웨어로 언젠간 해결이 가능할 것 같으면서도 은근 오랫동안 테슬라 사주들을 괴롭히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테슬라 차량은 장점이 아주 많은 차량입니다. 약간은 이해하기 힘든 불편함도 있지만 기존 차량들은 해내지 못한 수많은 업적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출시된 하이랜드의 가격 또한 매우 놀랍습니다. 미친듯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 타사 브랜드들과는 다르게 동결은 물론 가격을 내리기까지 하는 브랜드입니다. 모델 3 스탠다드의 경우 5,199만원입니다. 58.6kWh의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으며 복합 주행 거리로는 382km입니다. 보조금을 받게 되면 대략 4,90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롱레인지 모델이 가장 충격적인데 바로 5,999만원에 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스탠다드 모델에 비해서 8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NCM 배터리 81.6kWh를 탑재하고 있으며 복합 주행거리로는 488km입니다.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5,800만원 정도 선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물론 전기차 초기에 1,000만원 넘게 지원해주던 시절을 생각하면 실구매가는 비싸졌지만 그래도 그만큼 발전된 하이랜드 차량을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중고 벤츠를 계속 타야겠지만요. 테슬라 한번 태워주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김웅킴이었습니다.